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썹 거상 또는 눈썹 하거상인데요. 질문이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눈썹 거상, 눈썹 하거상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이냐,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눈썹 하거상을 줄이면 눈썹 거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의미죠. 눈썹 거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눈썹을 들어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의미가 돼서 눈썹을 들어주려면 사실 눈썹 위에서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눈썹 상 거상이라고 해서 눈썹 바로 위에서 피부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는 거의 이제 사장되다시피 해서 안 하는 수술이 되었지만, 예전엔 그런 수술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눈썹 거상이라는 의미에 맞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 또는 뭐 눈썹을 들어 올리려면 뭐 이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이마 거상을 해주면 사실 이마가 들어 올려진다기보다는 눈썹이 들어 올려져서 눈이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눈 수술을 할 때 눈썹을 사실 들어서 별로 뭐 좋은 효과를 얻을 만한 이유는 잘 없거든요. 눈썹이 아닌 쌍꺼풀 쪽, 그러니까 눈 쪽에서 눈꺼풀 피부가 올려지는 그런 효과를 보통 원하기 때문에, 사실 눈썹 자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은 분들을 이마를 들어서 눈썹을 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술이 이제 뭐 말하자면 눈썹 거상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는 수술은 눈썹 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썹 하거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썹 밑에서, 눈썹 바로 밑에 부분에서 아래쪽 보더라인에서 피부를 잘라서 이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그래서 그걸 이제 눈썹 하거상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더 맞는데, 영어로도 서브 브로우 이시전이라고 해서, 브로우가 이제 눈썹이고 서브라는 접두사가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눈썹의 아래에서 서브 브로우 익시전, 피부를 자른다, 익시전 절제한다,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눈썹 하거상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눈썹 거상이란 말은 눈썹 하거상을 그냥 줄여서 말한 것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수술을 표현하던 그런 용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틀린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일반인 분들이 이제 헷갈려서 또는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도 이해는 하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썹 거상 해달라고 하면 이제 눈썹 밑에서 피부 자르는 걸 의미하시는 게 맞느냐 이렇게 다시 확인도 해가면서 보통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술이 비교할 만한 수술은 이제 눈썹을 들어올리는 수술이 아니라 상안검 수술이 되겠죠. 눈꺼풀 피부를 뭐 자르거나 접거나 하는 상안검 수술과 비교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안검 수술은 잘못했다가 이제 눈이 굉장히 두툼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세 보인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피하고 싶은 이제 부분이고, 최악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눈썹 하거상은 이제 뭐 흉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실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잘 꼬매드리고, 눈썹 바로 아래에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눈썹이 숱이 많으신 분들은 가려질 수 있고, 또 뭐 문신이 있으신 분들도 또 가려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흉터를 이제 최대한 피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렇게 멀고 눈이 쳐져 있는 그런 분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은 바로 이 눈썹 하거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50대 60대 분들을 주로 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해서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눈이 개선된, 처진 눈이 개선된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는 이제 50대 분들이 나올 텐데요. 쌍꺼풀을 크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에요. 50대까지 이 정도 눈 상태로 사셨다는 거는 큰 쌍꺼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큰 쌍꺼풀을 원하셨으면 진작에 쌍꺼풀을 크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처진 것만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고 눈 위가 굉장히 두툼하시죠. 이런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한 쌍꺼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썹 하거상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고, 했을 때 뭐 눈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다른 눈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바깥쪽 눈이 눌려 보이는 거, 처져 보이는 거, 그리고 눈 위가 두툼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돼서 훨씬 덜 처져 보이고 좀 더 젊어 보이고 한 10년 젊어 보이게 바뀌었죠. 흉터 부분은 잘 꼬매서 이제 희미하게 남게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50대 분이신데 속쌍꺼풀로 사신 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피부가 처지면서 눈을 가린다, 눈이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그건 싫다, 나는 다시 내 원래 속쌍꺼풀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셔서 딱 그 정도 수술을 하는 거는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눈썹 하거상이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멀기 때문에 흉터 거의 안 보이고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됐죠.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많이 처지진 않은 50대 뭐 초반의 여성분 같은데, 눈 바깥쪽이 이렇게 좀 처진다. 쌍꺼풀이 보면 안쪽이 더 두껍고 바깥쪽이 더 얇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균일하게 됐으면 좋겠다, 좀 처져 보이는 것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눈썹 파거상 해드렸고요. 한 후에 이제 쌍꺼풀이 거의 균일한 두께가 나왔죠. 간혹 가다가 눈썹 파거상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뒤쪽 쌍꺼풀이 더 커지길 바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 효과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쌍꺼풀도 바꾸고 눈썹 파거상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정도 효과, 이 정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눈썹 파거상이라고 봐야겠죠. 한 분도 50대 분이신데 이분의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눈 위가 처진 건 맞고 두툼한 건 맞는데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진 않아요. 그래도 그 수술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이마 거상 하게 되면 또 뭐 수술도 좀 커지고 눈 위에 꺼진 것도 악화되기 때문에 조금 좁아지더라도 눈썹 파거상 해보시겠다 그래서 많이 자르진 않았지만 눈 위가 이렇게 처진 눌려 보이는 이런 눈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눈썹 파거상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봐야겠죠. 다음 분은 60대 분이신데 이제 눈 바깥쪽이 많이 처지셨죠. 피부도 두툼하고요. 이런 분을 상안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썹 파거상을 일단 하셔야 되고, 수술 직후 사진이에요.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 좀 부어있죠, 눈이. 그렇지만 눈 바깥쪽 피부가 잘 들려가지고 이제 쌍꺼풀이 균일한 두께로, 그래서 많이 훨씬 젊어 보이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 케이스도 수술 직후 모습인데 일주일째 사진이고, 눈 위가 이렇게 많이 눌려서 직선이 됐죠, 거의. 그리고 굉장히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눌려 보이는데 그거를 눈썹 파거상해서 올려서 피부가 많이 처진 게 개선됐던 그런 케이스고, 훨씬 젊어 보이고 굉장히 인상이 훨씬 밝아지셨죠. 눈썹 파거상이 이렇게까지도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 분은 60대 눈썹 파거상 이제 한 달째 되신 분인 경우인데,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렇게 먼 분도 계세요. 거의 뭐 3cm가 넘을 정도로. 원래 멀기도 멀었겠지만 눈이 이렇게 처지면은 사람이 눈썹을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이마를 쓰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원래 거리보다 더 멀어 보이게 이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이마를 안 쓰고 눈썹을 안 들어주면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눈썹 파거상이 꼭 필요한 경우고 아주 적합한 케이스죠. 그래서 한 달째, 그러니까 피부도 과감하게 많이 잘라드릴 수가 있겠죠. 거의 맥시멈으로 7, 8mm 정도까지는 자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렸을 때 이렇게 처진 게 많이 개선됐고 눈썹도 좀 안 쓰게 되시고 좀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모습이죠. 그래서 큰 쌍꺼풀을 원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그대로 좀 처진 것만 개선되기 원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아주 이런 경우가 눈썹 파거상에 아주 적합한 적응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마지막 케이스도 쌍꺼풀이 이제 크신데 자연 쌍꺼풀일 수도 있고 뭐 수술하신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젊었을 때부터 큰 쌍꺼풀을 갖고 계셨는데 이 바깥쪽 처진 거 있잖아요. 특히 눈가 쪽이 처진 주름, 처진 피부, 이거는 쌍꺼풀 수술로 개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썹 파거상을 해야만 이 바깥쪽 이 눈가 주름, 이게 눈 심해지면 이게 겹지면서 이제 짓무른다 그러세요. 여름에 땀 차고 짓무른다. 그래서 거의 피부가 굉장히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해결하는 수술은 바로 눈썹 파거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쌍꺼풀이 더 드러나고 눈가 주름이 펴지면서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을 회복시켜드렸던 분이 되겠고요. 눈썹 파거상이 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 뭐 완벽한 수술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한 케이스, 그러니까 올바른 적응증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적당량을 자르고, 그 다음에 흉터가 덜 남게 잘 세심하게 시간 투자를 해서 잘 꼬매게 되면 또 이만한 효과를 내는 수술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눈썹 파거상이 되겠죠. 그래서 흉터 부분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술을 괜히 피하려다가 잘못 상안검 수술을 너무 과하게 하다가 잘못 눈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복구하기도 더 어렵거든요. 눈썹 파거상을 해서 흉터가 남으면 그건 예를 들어서 뭐 문신이라든지 뭐 그런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상안검 수술 잘못해서 눈이 세게 나와버리고 과하게 나와버리고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때 가서 나 이제 눈썹 파거상으로 바꿔서 할래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는 눈썹 파거상을 권유받으셨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